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는 질문을 뜬금없이 던지는데요.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 답변 중 하나가 내가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세계 여행하고 싶어. 뭐 이런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죠. 저도 그런 꿈을 꿨던 것 같고, 그리고 얼추 눈 떠보니 제가 원하는 나라를 가고 싶을 때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장소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전 집에서만 일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에도 제약이 없고,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보다는 여행을 나갈 수 있게 돈도 예전보다는 여유롭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해외여행을 지금 상반기에만 4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한 달, 2주 뭐 이렇게 다녀온 기간만 해도 2달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해외여행을 잔뜩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들, 해외여행 다니면 정말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만든 의미부터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해외여행을 막 많이 다니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거를 너무 우리 막연한 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꿈 막 그런 걸 막으려는 건 아닌데요. 이게 막 엄청나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또 다른 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꼭 많이 여행하려고요 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그거 말고도 우리가 돈이 많거나 꿈을 이뤘을 때 뭐를 해볼 수 있을까 하나 다른 거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아무튼 좀 아닙니다. 해외여행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리듬이 깨진다인데요.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신성시하면서 만들고 지켜왔던 루틴, 그리고 뭐 관계들 이런 게 깨지는 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크죠. 근데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싹 뒤엎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직접적인 이유가 시차 적응인데요.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곳에 가면 일단은 그 루틴을 지켜왔던 거를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그 루틴대로 해놨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일기를 쓰고 요가 학원을 가고 이런 거였는데, 물론 해외 가서도 요가 할 수 있고 일기 쓸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를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지했던 리듬이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죠. 저 같은 루틴과 리듬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잘 세팅해놨던 것들도, 그리고 쉽게 해놨던 것들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좀 저는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지키고 싶었던 리듬이 있으면 돌아온 다음에 그거를 새로 세팅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놀다가 와서 뭔가 어떤 바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이걸 바로 돌아오는 게 그렇잖아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업무 복귀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반복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예, 일에 대한 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글을 곧잘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글을 많이 안 썼으니까. 예, 여행 가서 막 그림 그리고 글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중요시했던 일이나 뭐 중요한 리듬들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새로움에 무뎌진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죠. 단점인 이유는 이게 뭔가 감흥이 덜하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빌런 조부 투파키가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전 세계를 탐방하는 그런 탐험가가 모든 나라와 모든 오지를 다 탐험한 다음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고 무조건 막 모든 게 질려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 그 끝에서 올 수 있는 게 끝없는 새로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 한 달 여행으로 해본 분들은 진짜 공감할 텐데, 처음에는 성당이 진짜 멋있어요. 근데 나중엔 성당이 다 똑같아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높은 곳에서 본 지붕 뷰가 너무 예뻐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지붕 색깔만 바뀌고 그 풍경도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런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대자연도 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남겨
남겨두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안 봤을 때 그게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새로움은 있어요. 오히려 해외를 보다가 한국을 다시 들어왔을 때 보이는 한국의 새로움이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참 좋았구나. 아, 우리나라는 이런 게 특징적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움은 굉장히 또 좋은데, 아무튼 새로움에 무뎌지는 게 저는 여행을 많이 하면서 좀 슬펐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창작을 하고 뭐 나름 예민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움을 느낄 줄 알았어. 근데 저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행 자체가 조금 지치고 새로움에 무뎌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잘 발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히려 자극을 많이 받아들일 때보다 자극이 좀 없을 때 그 맛이 더 잘 느껴지잖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새로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좀 온전하게 누리고 평온하게 누리고 명상을 할 때 새로움을 사실 그때도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단점은요. 인간관계 단절인데 이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랑 너무 막 많이 섞여 사는 게 힘들었던 저는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죠. 뭔가 여행을 다니면서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요. 아, 나 이때 어디 외국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가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좁아졌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엔 좀 솔직히 약간 장점으로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오다 보면 이렇게 좀 나그네가 돼서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건 진짜 단점인데요. 이건 뭐 장점을 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확실한 단점인데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이게 숙박비랑 비행이 진짜 옛날에도 비쌌지만 요즘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모을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요즘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럴 때 여행을 많이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돈 모으기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여행 가다 보면 돈 모으는 걸 조금 놓칠 수 있다. 돈 모으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로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돈보다도 이 경험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경험을 살라고 돈을 모은 거 아니냐 하면 사실 돈을 못 모은다?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안 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난 좀 돈을 모으고자 하는 니즈가 더 강하다 하다면 그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거 뭐 요즘에 되게 많이 꼽잖아요. 여행 오마카세 명품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은 돈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지는 여행 엄청 많이 갔으면서 나는 가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행을 못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꼭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그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안 해도 되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달렸던 댓글이 사실 이것도 해봐야 깨닫는 경험이기 때문에 인생에 진짜 안 해도 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많이 가보고 느낀 거여서 사실 이건 저의 깨달음이고 이걸 여러분이 공감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여행을 진짜 제가 막 돈 1,000만 원 써가면서 느낀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꼭 우리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 만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안 한다고 서러운 일도 아니고 한다고 뭐 엄청난 깨달음을 주거나 새로움을 주거나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었다. 뭐 근데 이제 제가 해보고 깨달은 거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행 유튜버 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체질에 맞는다고 느꼈는데요. 저는 어떤 일이든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하는 거나 뭐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거 진짜 항상 잘 맞았거든요. 근데 여행, 이게 저에게 좀 많이 하고 좋아한다고 자부했지만 엄청나게 잘 맞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여행 유튜브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안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또 여행이 효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와 같이 간 친구를 이해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진짜로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여행을 같이 다녀오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여행을 3명의 친구와 함께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여행을 좀 길게 다녀와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아무튼 여행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점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것도 알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갖고 계신 경험 있으면 댓글에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미국 영상을 찍은 걸 편집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영상도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